안녕하세요. VOA 뉴스를 풀다의 김현교입니다. 10월 말 미국 메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8명이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비영리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메인주 총기 사건을 포함해 적어도 4명이 사망한 대량 총격 사건이 올해에만 6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2건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미국 의회 상원에선 메인주의 앵거스 킹 의원이 다른 의원과 함께 10발이 넘는 탄창 용량이 있는 무기를 불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메인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인데요. 킹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삶을 되돌릴 순 없지만 책임 있는 행동은 이런 악몽이 메인주와 다른 어떤 곳에서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풀다. 오늘은 미국의 총기 소지 권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가구 내 총기를 보유하는 비율은 1972년부터 37%와 47% 사이를 오가며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낮은 수준인 37%까지 내려왔다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 45%가 넘는 미국 가구가 총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따라 미국 시민은 법적으로 총을 소지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수정헌법 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돼선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 따라 미국 시민이 총을 소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총기 소지를 규제하거나 단속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겁니다. We're now going to defer in terms of the absolute interpretation of rights to a text that was written 250 years ago under extraordinarily different conditions, social, economic, political conditions. Those people are all gone. They are not here to voice what they really meant by what a gun is and what a gun isn't and so on. 예를 들어 2008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실제로 수도 워싱턴 DC의 엄격한 총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워싱턴 DC는 총을 소지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총을 소지한다고 해도 총기 면허 없이 총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법이었고 합법적으로 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평소엔 그 무기를 해체해 놓아야 하거나 아니면 방아쇠를 열쇠로 고정해 놓아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대법원 판결은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미국 전반에 걸쳐 총기 소지의 권리를 대폭 인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2022년에는 일반인이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뉴욕주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The law that was challenged required a very specific purpose for a person seeking a license to carry a concealed weapon. And it was challenged on the basis of that requirement for purpose was too restrictive. And it violate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arry a weapon for self-defense. 총기 소지와 관련한 헌법 조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죠. 미국 건국 초기인 1700년대 후반 민병대는 각 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총기가 필요했었죠. 특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총의 역할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후 서부 개척 시대에는 유럽에서 온 이주민들이 원주민 인디언 그리고 무법을 자행하는 다른 이민자들과 싸우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가졌습니다. 또 미국이 2개로 갈라져 싸운 남북 전쟁에서도 총은 결정적이었는데요. 북군, 남군 모두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결국 2개로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된 데에도 무기가 뒤에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훗날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하고 승전국이 된 이유 중 하나도
미국 내에서 무기로서의 총기가 꾸준히 발달해온 덕분이라는 인식마저 있습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번영하는 데 있어서 총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국내에서 총기 규제의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34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범죄 조직이 총으로 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총기 생산, 판매자에게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 게 규제의 시작이었는데요. 이어 1960년대 들어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동생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하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1968년 이런 여론을 바탕으로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지는데요. 면허 없이는 총기를 제조하거나 팔지 못하게 했고 그런 면허 없이 미국 내 각 주의 경계를 넘어 총기를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정신 이상자에게 저격당한 이후 기존의 총기 규제법을 수정해 더 강력한 내용으로 총기 규제법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브래디법입니다. 총기 구매자의 전과 기록과 정신병력 조사 등 신원 조회 기간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기 규제에 정치적 요소가 가미됐습니다. 바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총기 로비 단체 전미 총기협회 NRA 때문인데요. 풍부한 자금과 힘을 동원해 더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보니 로비는 물론 선거까지도 좌우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NRA는 1871년 뉴욕주에서 설립된 협회로 현재 회원은 400만 명에 달합니다. 설립 당시 취지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총의 사용에 관여한다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일종의 여가 단체로 사격 경기나 총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강습 등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NRA는 심지어 1934년 기계총이나 산탄총의 보유나 운반을 제한하는 최초의 연방법인 전국 총기법을 지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NRA의 모임의 목적이 총기 보유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와 총기 규제 입법에 반대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게 된 건 1970년대에 들어서입니다. NRA 내부에서 NRA가 총기 소지 권리와 관련한 미국 국내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걸고 있습니다. NRA는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까지 벌이고 있죠. NRA는 총기 소유권에 대한 성향에 근거해 정치인들을 A등급에서 F등급까지 분류합니다. A등급은 NRA의 가장 우호적인 정치인이고 F는 가장 적대적인 부류입니다. 이런 분류는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NRA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금원은 총기 제조업체들이 제공하는 후원금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고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NRA를 호의적으로 보는 미국인은 39%에 불과했는데요. NRA에 대한 시각은 특히 개개인의 정치 성향과 연관이 깊었습니다. Actually,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has written our gun laws. They write them, then they pay Congress to pass them, and it's time for citizens like us to step up and change those gun laws. All we're asking for is common sense. 또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미국인들의 과반수는 미국의 총기 규제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87%는 엄격한 규제가 대량 총기 살상 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34%에 그쳤습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 지지자들과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생각의 간극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해 회기에서 가정폭력 전과나 성향이 있는 배우자나 동반자가 총기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다루는데요. 얼마 전에 이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심의가 열리기도 했었죠.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을 보이며 총기에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총기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